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의료 설비 및 기구와 의료용 소모품의 국산화 비중을 높이고 품질을 담보하는 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빛이 없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주위 세계의 모든 것을 어느 하나도 보고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 빛의 성질을 새롭고 효과적인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과학 연구가 활기를 띠고 진행되는 속에 실로 놀라운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 속에는 편광을 이용한 기술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연의 빛은 파장의 길이에 따라 대략 380나노미터 이하를 자외선, 380나노미터부터 780나노미터는 보임광선, 780나노미터 이상을 적외선으로 갈라볼 수 있는데, 여기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빛은 보임광선뿐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자외선이나 적외선은 특수한 수단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처럼, 편광도 역시 편광자를 이용해서만 그 실체와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편광자란 간단히 말해서 자연빛 속에서 편광을 얻어내는 광학기구로서 특수한 빛 거루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편광자만 있으면 자연빛이든 인공빛이든 그 빛 속에서 편광을 갈라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자기파형을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편광이라고 하면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 전자기파에서 편광자를 이용해서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비춰지게 하는 빛을 말합니다. 편광 거루개를 이용한 편광은 우리의 생활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진기나 촬영기에도 편광 기술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유리 안에 들어있는 대상물을 촬영하자면 빛의 반사로 해서 밝고 선명한 화면을 담을 수 없습니다. 이때 편광 거루개를 촬영기의 렌즈 앞에 대면 이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편광 거루개를 대고 천천히 돌리면 어느 한 방향에서 밝고 선명한 화면이 얻어집니다. 이것은 편광 거루개가 사방으로 반사되는 빛에서 한쪽 방향의 빛만 렌즈 안으로 통과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편광 기술은 편광의 신비한 효과를 이용하는 광학 기술로서 그 이용 범위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편광 현미경, 편광 측정기구, 편광 안경을 들 수 있으며, 더 넓게는 교통운수 부분에서 교통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데도 많이 이용합니다. 흥미있는 것은 이 편광 거루개가 우리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친근한 길동무로 되고 있는 컴퓨터나 숫자식 텔레비전, 선전화기에도 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전화기 화면에 도입된 편광 기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화면의 구조는 앞, 뒤에 두 개의 편광 거루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 사이의 공간에는 액정 물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편광 거루개들의 빛 통과 방향을 서로 다르게 설치해 줌으로써 보통 때에는 화면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빛 통과 방향의 차이를 액정 물질이 해결합니다. 액정 물질에 전기적 신호가 들어오면 한쪽 편광 거루개를 통과한 편광이 액정에 의해서 진동 방향을 변화시켜
다른 편광 고르게의 방향과 일치시켜서 사람의 눈에 화면이 펼쳐지게 합니다. 이렇게 편광 현시 기술에 의해서 선전화기 화면은 밝고 선명하며 부드러운 색을 내는 것입니다. 편광 기술이 제일 많이 이용될 분야는 보건 부문입니다. 진지한 탐구와 연구 속에 최근에는 근적외선 편광 치료기가 새로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레이저 치료가 중시되고 있는데 레이저의 열, 빛, 압력, 전자기 효과에 의하여 치료가 진행된다는 것은 잘 알지만 그보다는 레이저의 편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이번에 우리는 많은 실험을 통하여 레이저도 편광되지 않으면 일반 빛이나 차이가 없으며 일반 빛도 편광시키면 레이저에 못지않은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하게 됐습니다. 초기에 우리 과학자들이 연구 개발한 것은 보임광선 편광 치료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치료기를 이용해서 여러 질병들을 치료하던 과정에 일련의 부족점들이 발견됐습니다. 그것은 보임광선 편광이 피부 표면의 염증이나 창상, 화상을 비롯한 여러 질병에 대해서는 치료 효과가 좋았지만 내과적 질병과 신부 치료에는 별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진지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보임광선 편광의 파장이 380나노미터부터 780나노미터인 것으로 해서 피부 진피층까지밖에는 더 통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과 인체의 보다 깊은 곳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보임광선 편광자가 재료적 특성의 약점이 있어 70도씨의 열에는 견딜성이 약해서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족점들을 극복할 수 있게 연구 개발된 것이 근적외선 편광 치료기입니다. 근적외선은 보임광선이나 다른 적외선들에 비해서 물질적으로 깊이 침투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편광 거루개를 이용한 근적외선 편광도 다른 빛의 편광보다 인체의 침투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적외선 편광의 파장은 780나노미터부터 2500나노미터로서 인체의 3 내지 5cm 깊이까지 투과하여 치료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피부의 진피층만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 있는 여러 장기들에도 영향을 직접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적외선 편광은 다음으로 인체의 기본 구성 단위인 세포에서 뚜렷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 세포막은 약 70% 정도의 린지질, 30% 미만의 단백질, 그리고 적은 양의 당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기본은 린지질입니다. 세포막은 세포 밖의 영양물질을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출입문과도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린지질의 흐름성이 나빠지면 세포막 구성 성분인 단백질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고 따라서 호르몬이나 약물을 통한 신호 접수 기능이나 물질 수송 기능이 장애되게 됩니다. 결국 먹지 못하면 사람이 허약해지고 나중에는 병에 들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인체에 병이 생겼다는 것은 세포가 병들었다는 것이며 세포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세포막의 기능이 장애된 데로부터 생겨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은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린지질의 흐름성이 나빠지는 것으로 생긴 질병은 근적외선 편광으로도 능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적외선 편광은 어떻게 린지질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겠습니까?
이것은 세포막을 이루고 있는 린 지질의 흐름성이 나빠진 상태를 보여줍니다. 보다시피 세포막의 린 지질은 이중으로 충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구조는 앞에서 이야기한 선전화기 화면의 액정이나 같습니다. 즉, 편광자를 통과한 편광이 액정 물질에 의해서 진동 방향을 변화시키듯이 여러 분자층으로 되어 있는 린 지질도 역시 액정 물질인 것으로 해서 근적외선 편광만을 회전시켜 세포막 안으로 통과시킵니다. 이 과정에 나빠졌던 린 지질의 흐름성이 좋아지고 따라서 세포막 단백질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세포의 기능이 개선되게 됩니다. 청적으로 병든 세포가 살아나고 조직이 재생되며 장기들이 자기 기능을 회복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근적외선 편광의 치료작용 원리입니다. 근적외선 편광은 여러 질병 치료에서 특이한 작용을 나타냅니다. 특히 항염증 작용, 조직 재생 작용, 피를 맑게 하는 작용과 피 흐름 개선에서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이것을 동물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무리의 실험용 흰 쥐를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했는데 다 같이 잔등 부위의 피부를 2 내지 2.5cm 정도 절개했다가 봉합했습니다. 한 무리의 흰 쥐들에게는 한 번에 5분 내지 10분 정도 수술 부위에 근적외선 편광을 쪼여주고 다른 무리의 흰 쥐들에게는 자연적으로 창상이 아물게 했습니다. 7일이 지나서 창상이 어느 정도 든든하게 결합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항장력 검사를 진행한 결과 편광을 쪼여준 흰 쥐의 창상면은 196g 정도의 무게를 매달아도 벌어지지 않았으나 편광을 쪼여주지 않은 흰 쥐의 창상은 56g 정도의 무게에서도 쉽게 벌어졌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근적외선 편광이 창상 위협에 미치는 이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서 동물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근적외선 편광을 쪼여주는 것이 창상이 빨리 나타나는 데서 아주 긍정적이라는 이런 동물 실험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서 이런 차이가 생겨났겠습니까? 이 차이는 편광의 편광 에너지 작용에 의해 창상면에서의 혈관 증식 속도가 빨라지고 세포 재생 과정이 촉진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수십 년 동안 임상 실천에서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 사업을 진행한 데 의하면 근적외선 편광은 좋은 지단백질이라고 하는 HDL 함량은 높이고 반대로 나쁜 지단백질이라는 LDL 함량은 낮추며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을 비롯한 불순물들을 제거함으로써 혈압을 안정시키고 동맥경화증을 치료하는 등 피를 맑게 하는 효과가 뚜렷하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하는 과정에 뜻하지 않는 실수로 몸에 상처를 입을 때가 드문이 있게 됩니다. 여기에 근적외선 편광을 쪼여주면 분비물에 폐하는 산성이나 혹은 알칼리성으로부터 중성으로 되면서 상피화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치료 효과는 이뿐이 아닙니다. 근적외선 편광을 정상적으로 일정한 부위에 쪼여주면 백혈구들의 탐식 기능이 활성화되고 그 결과 T림파구와 B림파구들이 분열 증식되면서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 기능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증식된 T림파구와 B림파구들을 비롯한 면역세포들은 서로의 합동작전으로 몸 안에 들어온 해로운 비루스나 이물들과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특히 항체들인 면역글로불린 AMG에 영향을 주어 비루스를 포함한 모든 이물들에 대한 방어 능력이 높아져 각종 질병들의 원인으로부터 몸을 튼튼히 보호해줍니다.
평안남도 종합병원과 평양시 동대연구역병원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근적외선 편광치료기에 대한 임상 검토를 진행한 결과 뇌혈관계통 질병들과 심장혈관계통 질병에 대한 치료에서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무균 및 준무균 수술 시 항생제를 쓰지 않고도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없이 창상유압이 적극 이루어지고 두경부 및 이비인후과 질병과 안과 치료에서도 좋은 효과가 인정됐습니다. 정말이지 간편하면서도 사용하기가 편리한 근적외선 편광치료기는 병원이나 가정에서도 능히 하루 또는 3일에 한 번씩 10분 내지 15분 정도 국소부위에 쪼여주면 여러 질병들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작용이 전혀 없고 그 수명이 10년 이상이므로 지금 많은 사람들 속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편광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첨단 의료기구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많은 영역에 도입돼서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